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에 관련된 얘기를 또 오래간만에 좀 해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유가, 미국 주식 제가 하긴 할 건데 좀 미국 주식은 달러는 좀 투기적으로 운용할 거다. 왜냐? 달러 얼마 안 갖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TVIX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라든가 아니면 국제유가 같이 변동성 큰 거에 좀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만큼 국제유가가 아무튼 좀 변동성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이제 방향성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요. 또 그리고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글을 좀 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문환 이사라고 아시죠? 박문환 이사. 박문환 이사. 샤프슈터라는 닉네임으로 또 닉네임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약간 거시경제 그죠? 거시경제 뭐 매크로 이렇게 좀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하지만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국제유가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내용은 뭐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제 방송이니까 이거를 줄줄이 읽고 있으면은 그 뭐 제가 뭐 그저 뭐 책 읽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요 글은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제목 복사 붙여넣기 해서 찾아보시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만, 이 글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만 좀 몇 개 발췌해서 좋은 부분은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 국제유가를 전망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람코의 상장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람코 상장. 아람코 여러분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석유 회사인데 맨날 한 지난 몇 년간 계속 상장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말을 계속 바꿔왔어요. 말을 계속 바꿔오면서 뭐 언제 상장할지 뭐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더니 아무튼 이번에 지금 글 보면 12월 둘째 주에 첫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박문환 이사의 요 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상장하는 게 확실한가 봅니다. 우선은 그 아람코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람코 상장과 관련해서 국제유가의 뭐 향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기업 상장이라는 IPO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스킵하십시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업 회장이라면은 언제 상장을 할까요? 왜 상장을 할까요? 우선은 뭔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어, 그걸로 자금을 땡겨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돈 쓸 일이 생기니까 상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언제 상장할까요? 언제? 내 회사가 내가 창립해 갖고 내가 세운 회사가 쭉 오랫동안 경영해 와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상장한다는 이유는 일단은 그 상장하는 타이밍이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회사 타이밍이. 보자, 언제 상장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회사 창업주 입장에서는 회사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 회사 지분이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야 되니까 가장 미래 전망이 좋고 지금 업황이 좋고 회사 실적이 좋을 때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 상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산이 있으면 기왕에 비싸게 팔아야지. 언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회장인 소유주인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을 때 팔아야 가장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IPO 어떤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고평가라는 거예요. 항상 고평가. 미래의 장밋빛 그 장밋빛을 전부 다 반영한 게 어떤 시장에 상장했던 딱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하지 않습니다. IPO 뭐 상장한 지 1년 됐다 안 해요. 상장한 지 몇 년 돼서 그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박살나고 나면 그제서야 좀 관심을 가져줍니다. 절대 신규 상장한 지 뭐 1년 이내다 그러면은 지 아무리 뭐 지가 오르고 어쩐다 해도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 위험하니까.
그 회사 사장이 지금 상장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한 그 절호의 찬스에 상장을 한 것인데, 그거를 일개 투자자인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 오르겠다고 주식을 살까요? 그죠?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IPO에 관련된 얘기. 상장했을 때가 그래서 가장 어떤 고평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회사 회장이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좀 안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와 관련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람코 상장. 아람코라면은 기름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국제유가로 넘어와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라고 생각해야 아람코를 상장할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국제유가가 시장이 이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국제유가가. 야, 이때 아람코를 상장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좀 내용이 조금 좀 멋이게 합니다.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지난 14년 여름쯤에 폭락을 해서 이때 어마어마한 강달러가 나타나서 폭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50달러예요. 지금까지 50달러. 향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흥국 경기 좋아지면 국제유가 많이 땡겼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유가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아람코는 지금 50달러대에 상장을 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람코 입장에서 아무튼 아람코 그만큼 그 시장에 자신 있는 메이저 세력이죠, 그죠? 정말 큰 돈을 굴리는 큰 석유계 메이저 세력입니다. 근데 아람코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저와는 좀 다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장해야 돼 라는 게 아람코의 생각입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유가가 오를 대로 올랐고 이제 더 이상 국제유가 오르기 힘들다라는 게 아람코 경영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박문환 이사가 국제유가가 이분은 이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워낙 좋은 부분이고 하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원유의 공급 초과와 수요 감소를 강하게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은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석유 값이 앞으로 연말까지 국제유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해 볼 생각이다. 왜 매수할 거냐? 네 가지 이유를 설명드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네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람코의 상장이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유가 상승을 기대하며 상장을 미루어왔던 아람코가 상장을 결정했다면 시장의 마지막 남은 낙관론자가 포기했다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람코 상장이란 이슈가 제가 이제 결국 이분의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서 한 건데 아람코 상장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어떤 큰 세력이 드디어 항복하는 거다. 이제 더 이상 국제유가 오르기 힘들어. 지금이 최고다라는 게 아람코 경영진과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람코 상장이라는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최후에 남은 낙관론자까지 항복을 했다면은 국제유가 지금 거의 안 오르고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가격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박문환 이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몇 달 전에 저도 몇 달 전이 아니고 대략 한 10월 중순쯤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물어봤었거든요. 제 유튜브에 질문에 물어봤는데 요때쯤에 누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 어떻게 보냐 그래서 지금 53달러, 뭐 50달러에서 55달러 박스권 정도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매수매도를 하기는 좀 애매하다. 국제유가가 오르기도. 왜냐면 지난번 고점 드론 테러났을 때 고점이 60달러 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기도 쉽지가 않다. 빠지기는 그죠? 빠지기는 여기 3바닥 이상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지 않고 오르기도 쉽지 않다. 지금 자리는 애매하고 어쨌든 국제유가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하방 경직성은 갖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 같으면 언제 할 거냐? 저 같으면 여기 요렇게 추세선이 있고요. 일단 여기 요 정도 선 만약 좀 더 빠져서 50달러가 깨진다면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오르기도 내리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을 뭐 이러한 이유들을 딛고 만약에 국제유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침 박문환 이사 이런 글도 올라왔고 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됐는데 아람코 상장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죠? 아람코 상장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좀 풀어놔서 아마 대부분 근데 이해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아람코 상장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국제유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희망론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국제유가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다 더해서 뭐다? 최근에 이란에서 550만 배럴의 유전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국제유가가 그죠?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발상을 한번 해볼 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튼 전 내려오면 매수할 겁니다. 내려오면 매수하고 오르면은 쳐다보고 오르면 안 보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국제유가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중구난방했네요. 하여튼 알아서 잘들 이해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